여러분, 요즘 또 돈의 잔인한 이동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은요 기본적인 속성이 투자를 하면 벌어야 돼요.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못 번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는 철수해버리는 게 돈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잔인한 이동이라는 표현을 달았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곳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딱 그 짝입니다. 하루에 등락폭도 많을 때는 10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크잖아요. 게다가 거품 논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니까 야, 주식시장 거품 맞아, 이렇게 서서히 인식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시장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돈들이 어떠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들이 대기자금으로 굳어지고 있어요. 대기자금으로. 그것을 보니까 이 대기자금으로 굳어져 있다는 게 바로 요구불 예금이 는다는 거거든요. 요구불 예금이. 지금 요구불 예금이요,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만 하더라도 시중은행에 요구불 예금은 615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월 말 기준으로 가니까 630조 3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630조 3천억까지. 그리고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638조죠. 638조 2천억까지 늘어났네. 제가 정기예금을 잘못 읽었네요. 그러면 적어도 거의 한 20조 가까이 되나요? 20조? 3조 정도 되네. 23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3조 정도가 급박하게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말하고 비교를 해보면 609조 2868억 원이니까 28조 952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요구불 예금이 증가했다. 그러면 어디선가 빠져나왔다는 거잖아요. 어디선가. 지금까지는 정기예금이나 혹은 정기 적금에서 빠져나와서 요구불 예금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그 돈이 주식시장이나 혹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구불 예금이 쌓이는데 정기 예금도 지금 조금씩 늘어납니다. 2020년 12월 말에 보면 632조 4천억 원이었죠. 그런데 2021년 1월 말에는 2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에는 630조 2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3조 4,555억은 늘어났나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정기예금에서 빠져나와서 요구불 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구불 예금도 늘어나고,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내가 돈을 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기예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들이 지금 어디에서 빠져나오느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주식 예탁금이 2021년 1월 말에 68조였잖아요. 그런데 2월 말에는 63조 9천억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 빠져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적어도 3조 1천억 원 정도는 지금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죠. 3조 1천억 원 정도. 이게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진다는 것, 이것은요 어째 보면
돈의 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돈들은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이다가 요즘은 주식시장에서도 빠져나오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빠져나와서 대기자금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양이 엄청난 양이 말입니다. 630조만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이 돈이 어디로 갈 거냐가 관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B2에서 주식 투자에 하던 것도 확실히 줄였습니다. 신용대출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지금 신용대출 잔액이 135조 1844억 원입니다. 1월 말에 135조 2400억 원에 비하면 556억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줄어든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것은 시장의 흐름을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빚내서 주식 사는 것도 22조 2천억 원에서 21조 1천억 원으로 무려 1조 1천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1조 1천억 원 가량. 자,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돈의 어떤 방향성이라 그럴까요? 아직 못 잡고 있어요. 가고 싶기는 분명히 코인들이 지금 엄청 뜬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을 사고 이더리움을 사고 알트코인을 사고 코인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 코인을 잘 모릅니다. 게다가 이 코인에 대한 것은 찬반의 논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가 없다. 이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웬만한 제도권에서는 코인의 내재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미국의 제닛 옐린 재무장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빌 게이츠까지도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비트코인을 찬성하고 코인 자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든가 그 외에 뭐 몇몇 헤지펀드 회사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내가 코인 시장에 들어가 말아. 돈은 흘러다녀야 되는데 흘러다니지 못하고 묶여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는 정부의 정책에 달렸습니다. 지금 돈은 방황하고 있다 이런 주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돈은요, 여러분, 우리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직접 투자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창업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창업을 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돈을 써야 합니다.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돈을 써야지 쓰는 만큼 그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돈을 쓰느냐? 이거는 아직 아닌 것 같다. 분명히 그 시장으로 들어가야지 이 돈의 효과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잘 쓰게 되면 이 돈들이 직접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큽니다. 부동산이 위험하다 그러고 증권이 위험하다 그러고 거품이 꼈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러면 그 돈이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건강한 소비 그러면서 건강한 투자. 아마도 코로나19가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점점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될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돈들이 건전한 투자로 저는 그렇게 또 건전한 소비로 보복 소비라고 이야기하지만 건전한 소비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도 그 어떤 때보다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공부를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요.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인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누구에게 주워 들은 것으로 투자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돈을 그냥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그 시장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또 내가 부담 없는 돈으로 먼저 툭툭 건드려 보고요. 그런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 이게 투자의 정석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돈입니다. 돈의 흐름은 아직 어디로 튈는지 몰라요. 정부가 정책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기업인들을 존중해 줄 때 이게 건전한 소비로 가기도 하고 건전한 투자로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기대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무너뜨릴까요? 아마도 저도 무너뜨릴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우리 기업인들을 적폐 세력으로 삼지 말고 동반자로, 상생의 동반자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말입니다. 어쨌든 돈의 흐름은 지금 어디로 움직일 건가 망설이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돈의 어떤 무섭고 잔인한 이동의 핵심입니다.